그 문제 먼저 보실까요? 그 문제가 그 주택법입니다. 건축법이 아니라 그 뭐 제목부터 틀렸네요 이게 지금. 네. 주택법인데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 배우셨어요, 그죠? 네, 그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1인이나 2인 가구용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이 근데 구분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면 대표적으로 원룸형이라는 게 있는데 원룸이 구분 등기가 안 되는 원룸이 있고 구분 등기가 되는 원룸이 있어요. 그럼 구분 등기가 되면 그 도시형 원룸이라고 하시면 되고 구분 등기가 안 되는 원룸은 그거는 그 다가구 원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실무 나가셔서. 근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1번 지문처럼 300세대 미만으로 줘야 되고 주택 한 개당 국민주택 규모를 맞춰서 줘야 되고 장소는 도시 지역에서만 지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요. 종류는 세 종류가 있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근데 그 3번 질문 잘못됐죠. 3번은 14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 이하에서 그 원룸형 주택의 사이즈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전에 2번 지문에서 도시형이 세 종류가 있었는데 맨 끝에 있는 원룸형 주택 자체는 그 주택 한 개당 규모가 이 건축업자가 14에서 50 그 사이에서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사이즈가 어떻게 정해질까요? 그 위에서 국민주택 규모 규모 내니까 그냥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정하면 되는 거죠. 규모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그냥 85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으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근데 원룸형은 85 이하는 맞는데 구체적으로 14에서 50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은 공동건축 금지죠. 하나의 건물 안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의 건물 안에 이렇게 10층짜리 건물을 져서 반 정도는 5층까지는 도시형을 짓고 나머지 6층부터 10층까지는 일반 아파트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섞어서. 근데 그 예외가 하나 있죠. 밑에 거기 그 5번은 예외입니다.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한 세대만 짓는 거는 4번의 예외로 인정한다. 맞죠? 이런 거 있었다고. 그거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아까 10층짜리 건물에서 9층까지를 원룸형으로 쭉 짓는 거예요. 6평짜리 방으로 9층까지 쫙 냅니다. 나머지 이제 10층 그 한 층 자체를 건물 몇 개로 거기를 그냥 아파트 한 개로 짓는 거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건물주 살라고 건물주가 실제 거주하시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룸형 주택을 쭉 짓고 그 밖의 주택을 한 개만 짓는 것은 인정한다. 이렇게 정답은 이제 3번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로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 생각나야 되는 거죠. 등록사업자는 일반 건설업자들 이렇게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지만 사업할 수 있다.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 같은 거를. 근데 비등록도 있다. 자, 그럼 일단 그 근로자가 이제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니까 이제 사업주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자, 이건 하여한다죠. 이건 의무적 공동사업입니다. 2번 주택조합이 구성원 주택을 건설할 때는 자, 주택조합이 구성원 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요거는 임의적 공동으로 맞죠. 요거는 맞는 겁니다. 임의적 공동으로 맞다. 3번 지역조합이 연간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자, 원래 주택조합은 근데 가로 안에 조건을 봐야 되는데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하면 그러면 사업을 아까 주택조합이 좀 전에 그 2번 지문에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게 지금 맞는 지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공동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 안 하는 비등록업자가 되는 거고 그 위에서 할 수 있다니까 안 하고 그냥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택조합이? 네, 그러면 주택조합도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3번 지문에 가로 안의 조건이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하니까 뒤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데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 지문 아셔야 됩니다. 그 가로 안에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지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그 국토부에 가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예, 그래서 3번 질문도 좀 틀린 질문입니다. 그 이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지난주 거 하는 거니까 이거 좀 모르시더라도 방향 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4번에 자, 등록증을 대여하면 아주 나쁜 거니까 등록을 말소 하여야 한다죠. 그 필요적 말소라고 하셔야겠죠.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연간 도시형 생활주택을 20개 이상 지을 때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개부터 등록하셔야 돼요? 30개 이상부터죠. 네, 20개가 아닙니다. 일반 주택은 20개 이상부터 등록하는 건데 도시형은 30개 이상. 자, 다음 그 03번에 보시면 그 주택 법령에 규정된 주택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주택부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 만듭니까? 네, 그 조합 이름이 지역, 직장, 리모델링 세 가지가 있죠. 네, 그거 지역 조합이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이고 직장이면 같은 직장에 근로자들이 모인 거고 리모델링일 때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아파트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근데 일단 거기 2번 질문을 잘 보시면 원래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인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설립인가. 그런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지역이 아니라 직장조합이 신고로 만들어지는 게 있었죠. 직장조합이 하나 더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국민주택을 이렇게 받는 거다. 국민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받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조합원들 이렇게 명단만 모아가지고 20명 이렇게 서류 모아가지고 설립신고로 만들어지는 조합이 하나 더 있다고요. 자, 지역, 직장 둘 중에 뭐라는 겁니까? 직장조합이 신고로 만들어지는 게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조합은 인가로 만들어지는 직장조합도 있고 신고로 만들어지는 직장조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역은요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거 우리 지난주에 하신 거니까 답을 2번. 자, 3번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세대주도 지역조합원 될 수 있다. 자, 지역조합원 들어갈 때는 자격이 뭐예요? 무주택자나 60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지역조합원이 되려면 동일한 특광, 자치시, 자치도 도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기간 요건, 동일한 그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그런 기간 조건도 맞춰야 되고, 저 지역 직장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 3번 문제는 정답이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우리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아닌 게 1, 2, 3, 4번은 맞는데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은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아니라 건축허가로 이건 빠지는 거예요. 건축허가로 빠지는 거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다. 건축허가로 빠진다. 지금 이 말 자체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면 주택법을 지금 모르고 계신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고 건축허가로 빠진다. 이렇게 그렇게 적어두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우리 그 저기 뒤에 진도 못 끝낸 거는 일요일 날 하기로 하셨죠?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첫 진도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4번 정답은 5번.